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9월 9일 바로 북한이 건국한 날이라고 하죠. 9월 9일. 그래서 2021년 9월 9일은 북한이 건국한 지 73주년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 건국 73주년이었죠. 그런데 이 건국 73주년 기념해서 북한이 00시 딱 스타트하는 날 평양에서 열병식을 했는데 이 열병식이 좀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을 보니까 정말 이 북한의 권력 투쟁이 군부와 당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병식 한번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앞에 지금 일본에서 김정은 관련한 주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일본 법원이 김정은에게 법원 출석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은 출석하지 않겠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종북단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갈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심리에 김정은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북한 당국에 김정은 출석 명령장을 송달했다고 AP통신이 9월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일교포 2세로 1960년 북한으로 가서 43년간 생활하다가 2003년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온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이 소송에는 가와사키 씨 외에도 4명의 다른 피해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1조선인 총연합회, 일명 조총련이 운영하는 종북교육기관인 조선학교를 다니며 종북사상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조총련과 학교 교사들은 북한이 주도하던 제일교포 북송사업 지령에 따라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조국으로 돌아가자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선동했고 이를 믿은 가와사키 씨는 17세의 나이로 부모를 설득하는 한편 혼자서라도 북한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청진행을 택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조총련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풍요와 자유가 아닌 통제와 감옥 같은 삶이었고 이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감자와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라며 북한은 9만 7천여 명의 제일교포를 속여 불행에 빠뜨렸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는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김정은은 출석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 판결문이 공식 기록이 되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에 5명의 원고가 1인당 1억엔, 즉 약 10억 5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한 만큼 북한이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조총련 계열 단체들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키 씨는 자신의 탈북 동기로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신과 만연한 살인, 강도 범죄, 극도의 생활고 등 생지옥과 같았던 북한에서의 삶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라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에 동조하는 분들, 이런 지옥 같은 삶이 그렇게 좋으시면 민주시민, 민주투사 흉내내며 대한민국을 저런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조용히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저도 참 놀랐는데 9만 7천 명의 조총련이 북한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북송, 만경봉호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A코 씨는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세뇌가 됐는데 이제 청소년기니까 뭐 세뇌가 뭐 아주 잘 됐겠죠. 그래서 자기 부모 보고도 같이 가자고 1년을 설득했는데 부모는 안 간 거죠. 그래서 혼자 가출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으로 갔더니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기숙사 같은 곳에 집어넣고 고등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화학과를 갔다고 해요. 근데 화학과를 마치면 화학 관련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일본 출신들을 출신 성분 나쁘게 보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공장에서 공원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화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지금 이 탈북 동기를 뭐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신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아마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너부러진 시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도저히 여기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생각하고 급기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탈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쿄 지방 법원이 이 피고를 북한 정부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김정은으로 특정한 거예요. 왜? 북한 정부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너 출석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안 오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는 사인은 큽니다. 아마 앞으로 북송자들, 납북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이어 계속 소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김정은 보고 출석하라. 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소송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김정은 출석하라.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이 벌금형이든 뭐든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자는 김정은이 되는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조총련이 전성기 때는 한 6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다 쪼그라들어서 북한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뭐 일본 국민들 다 아니까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조총련이. 근데 좀 희한한 게 아직도 3만 명이나 있다는 게 희한하죠. 아무튼 그 조총련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부동산이나 재산들, 또는 북한이 직접 일본에 와서 사업을 한 그런 이 북한 정부 관련한 재산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5명이 지금 한 52억 정도, 토탈 52억 소송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뜯겨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정말 북한 또 김정은 앞으로 탈탈 털릴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핵심인데요. 북한이 오늘 새벽 또 심야의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열병식이 아닌 북한 내부 권력 투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열병식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9월 9일 0시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정규 군인 인민군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노동당에서 통제하는 예비대 성격인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성 산하의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예상되었던 전략 무기들은 일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행사의 내용입니다. 이 열병식에는 김정은이 참석하긴 했지만 그 어떤 연설도 하지 않았고, 대신 리란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나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리란은 전체 인민이 한 손에는 총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잡고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영웅성을 발휘해왔다 라며 어젯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라며 당을 중심으로 인민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을 사열한 것은 놀랍게도 조영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였습니다. 조영원은 지휘차를 타고 강순남 노농저기군 사령관에게 열병 보고를 받고 부대를 사열한 뒤에 김정은에게 열병식 개시 보고를 하며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병식 선두에서는 이른바 평양시 당원사단 종대, 즉 지난해 수해 복구에 나섰던 민간인들로 구성된 종대가 나섰고, 뒤이어 각 도당 책임 비서가 인솔하는 각도 노농저기군 종대와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흥남 비료 연합기업소,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 등의 기업소 종대, 방역을 맡은 보건성 종대, 심지어 각 대학에서 차출된 대학생 종대까지 동원되어 세를 과시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사회안전군 열병 종대는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특별기동대와 군견 수색종대, 오토바이와 트랙터 견인 122mm 방사포,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등과 함께 등장한 노농저기군 기계화 종대 등이 함께 등장했는데요. 그야말로 당 차원에서 군부 간섭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끌어모아 세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추석단 배치도 철저하게 당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석단 1열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해 리란 선전선동비서, 정상학 중앙검사위원장,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 태영철 당비서,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오일정 당 군정지도부장,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위치했고, 임광일 총참모장, 권영진 총정치국장, 리영길 국방상 등은 추석단 2열 뒤편 또는 사이드에 위치했습니다.
데일리 NK가 입수한 이번 열병식 명령문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급조 열병식으로 박정천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7일 급하게 결정되어 각 기관에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도에서 부랴부랴 평양으로 올라와 다급하게 열병식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조용원 조직비서를 중심으로 한 당 세력이 최근 급격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군부에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당에서 통제 가능한 가용 인력을 급히 긁어모아 벌인 행사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권력투쟁 정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구절 즉 건국 73돌이면은 당연히 군대가 나와서 국가를 보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군대는 1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 노동당 세력들만 나왔어요. 당 창건 기념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사인은 뭐냐? 이 북한이라는 국가는 노동당이다. 그래서 노동당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동적기군들이 나와서 지금 이 노동적기군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통제를 하지만 평시에는 당에서 통제를 합니다. 또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적기군 이거 우리 거야. 자, 놀라운 사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김정은이가 사회를 봤죠. 김정은이는 이렇게 눈썹 옆에다 갖다 붙이는 경례를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조용원이가 인민복에 이상한 인민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박정천이 이 둘이 사회를 봤습니다. 경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훈 총리 그리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 둘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은 사회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손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 세력 중에서 1등이니까 이 사람도 사회를 받는 것 같고 지금 조용원이가 거수경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들의 최고 책임자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박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사복을 입고 있지만 거수경례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 군인 신분이다. 차수 계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군인 신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회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용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 담당 비서예요.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 그런데 조용원이가 이렇게 사열을 받아요. 중국 사열 보시면 열병식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거 타고 쫙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용원이가 봤는데 조용원은 노동당 수장이 아니에요. 그냥 조직 담당 비서인데 이렇게 조용원이가 사회를 봤습니다. 이 말은 내가 최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이 남색 계열의 옷을 입은 이 자들이 사회안전성 즉 우리가 지금 경찰입니다. 경찰 그리고 노동조기군 그리고 각 기업소 즉 우리도 기업소 그 회사에 그 회사 지역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내휘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임광일 총참모장도 옆에서 그냥 박수치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서서. 이 말은 군대의 최고 책임자인 총참모장도 그냥 여기는 구경하러 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회를 받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기관총을 자동소총을 앞에 메고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열병 행사가 아니고 불과 2, 3일 만에 급조된 행사예요. 왜냐? 박정천이 노동신문에 의해서 9월 7일 조간 노동신문에 의해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때 급하게 각 지역, 각 도당 그리고 각 기업소 또 이런 김일성 대학 같은 이런 대학 여기에 급하게 지시가 내려가서 다 긁어모아 라고 연락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의 총원은 아니겠죠. 이 중에서 몇 명이 일부가 이런 식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긁어모았는데
그 말은 9월 7일 날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9월 6일 날 박정천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이 난 거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9월 6일 밤에 열병식을 하자라고 결심이 된 것 같은데,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이런 행사를 해내고 준비해내고 또 이런 대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평소에 대학생들을 얼마나 지금 이 잡듯이 잡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장비, 하다못해 이렇게 소방차까지 다 끌고 모아서 지금 이 평양은 우리 거다. 평양 우리 거다. 방사포도 가지고 나고 오토바이, 군경 다 끌고 모아가지고 평양은 우리 거다. 북한은 평양 먹는 자가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카드 섹션을 하면서 당의 군대. 여기는 지금 이 오늘 보여주는 거 이거는 노동당의 힘이다. 그리고 니들도 지금 박정천을 비롯한 이 군부 세력들 니들도 결국은 당의 군대 아니냐. 우리 말 따라라.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능력이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당 중심의 조용원 그리고 군부 세력들이 정말 세게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유의 이런 민간 부분 열병식,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최초에 열병식 보도가 나왔고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열병식 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김정은이가 또는 북한 이 권력자들이 미국에게 보내는 사인을 뭔가 좀 주고 싶은데 실제 미사일 도발하기는 좀 겁난다. 왜냐? 미사일 도발하면은 유엔 안보리 열릴 테고 제재도 강화될 테고 또 지금 항공모함도 여러 척 들어와 있고 하니까 진짜로 군사 옵션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겁이 나니까 소심하게 열병식을 통해서 전략무기 보여주고, 원래는 쏘면서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기에는 너무 겁나고 하니까 열병식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심한, 미국이 겁이 나가지고 소심한 어떤 도발로 열병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 사이에 무려 3번의 열병식을 하는 거 아니냐. 원래는 3번의 미사일 쏴야 되는데 겁나니까 열병식만 3번 해서 우리 이런 거 있어 제발 좀 봐줘 라고 하는 대외적 메시지 차원의 열병식인 줄 알았는데, 열병식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평양은 노동당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당과 군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인민들 전체에게 과시하는 것이죠. 노동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인들 말 듣지 마라. 이 정도의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북한 이렇게 가다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연설도 하지 않고 건국기념일인데 최고 지도자가 연설 한마디 하지 않고 조영원이가 조직 담당 비서가 모든 행사를 다 사열하고 진행을 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또 수령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라고 합니다. 김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 모습 계속 서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